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근입니다. 이동근 스페셜 오늘 5번째 강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클라이맥스 활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낙폭과대 패턴에서 투면봉 공략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게 이제 캔들의 모습이라든지 지표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 어떤 지표를 쓰면 좋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낙폭과대가 나왔을 때, 거기에서 어떤 캔들을 보고 우리가 이게 반등 신호로 볼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분봉, 일봉을 조합해서 또 공략하는 방법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의를 요약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벤트 안내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강의 자료를 신청하시면은 다음 주 유망 종목을 알려드립니다. 지난번에 노루페인트 상당히 좋은 모습들 나왔고요. 자세한 내용은 샵 8338번으로 이동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낙폭과대 캔들, 이거 공략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1강, 2강, 3강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승하는 패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좀 고수의 영역이기도 하고 약간 투기의 영역이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부득이하게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매매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시장이 급락을 하거나 하락을 할 때는 이러한 패턴들이 나올 때 공략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3음면, 3음면은 음봉이 3개가 연속해서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음면 5개, 7개, 9개. 와, 9개까지 지금 나오고요. 심하면 12개까지 이렇게 막 음봉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패턴을 공략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579. 자, 우리 3자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삼시세끼, 내지는 세판, 삼세판,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하죠.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봉, 그 다음 33일선, 뭐 이런 게 33이 들어가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주역 공부를 하는 건 아닌데, 주역에서 13579는 양의 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468 장이라고 하면은 약간 투기적인 요소가 있죠. 2468 열, 요거는 이제 음의 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13579는 양의 수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탑을 보면은 청수는 홀수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단, 짝수는 사각, 팔각 뭐 이렇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은 또 짝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은 우리가 천지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5는 보편성, 7은 대우주, 9는 불후의 숫자, 가장 강력한 숫자, 이렇게 이제 주역에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제가 3음년, 5음년, 7음년, 9음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흐름들이 연속해서 나왔을 때 그 뒤에는 이제 반발매가 붙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흑삼병, 적삼병 이렇게 얘기하죠. 흑삼병, 3음봉을 흑삼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양봉이 3개에서 연속해서 나오는 걸 우리가 이제 적삼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적삼병은 상당히 강한 상승을 얘기하는데, 오히려 적삼병이 나오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조정을 봐야 되거든요. 눌림을 봐야 되고, 오히려 이제 3음봉, 그러니까 흑삼병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 반대로. 이런 관점으로 보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3, 5, 7, 9 요 음봉이 나왔을 때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음봉을 공략할 때 그 음봉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락의 원인이 시장인가,
시장 때문에 요 음봉이 3개 연속해서 나왔는지, 안 그러면 이 종목의 개별 악재인지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시장 때문에 하락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악재는 뭐 시장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내용들만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겠죠. 반면에 종목의 악재라고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실적 부진, 안 그러면 유상증자 내지는 뭐 횡령, 배임, 뭐 아주 좋지 않은 내용들이죠. 이런 내용들로 해서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그 종목을 만질 필요는 없겠죠. 다만 이제 시장 때문에 빠진다라든지 일시적인 어떤 수급 불확실성 뭐 이런 내용들에서 빠진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속해서 음봉이 3개 나왔을 때 이 원인이 지속적일 것인지, 안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끝날 것인지 이런 내용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종목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음봉이 나왔을 때 이렇게 요 음봉의 모습이 마지막 음봉 3번 1, 2, 3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마지막 3번째의 음봉이 나왔을 때 이게 장대 음봉인지 내지는 이거 왠지 좀 찝찝하게 조금 더 하락할 것 같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게 보면은 이게 실전에서 보면 1, 2, 3이 나올 때 차라리 깔끔하게 이렇게 그냥 이거 양봉이지만 음봉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 음봉이 나오면서 꼬리가 달리지 않는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경우에는 오히려 그 다음날 양봉의 모습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어설프게 조금 이렇게 나왔다가 조금 꼬리를 다른 점 이렇게 나왔다가 하면은 추가적으로 또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음봉이 투명 음봉인지 보셔야 되고요. 또 이런 음봉을 공개할 때 사실상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캔들만 가지고 분석하기가 좀 어려울 때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볼린저 밴드라든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스토캐스틱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또 판단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항상 이 마지막 3번째 음봉을 공략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분할 매수, 분할 매수를 해서 리스크를 좀 보완을 하는 게 좋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3음년 패턴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음봉이 나왔을 때하고 여기 음봉이 나왔을 때하고 조금 어떻습니까? 이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물론 제가 그 사례를 딱 그대로 뽑아냈으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요거는 보면 이쪽은 보면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과정이고요. 요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주가 자체가 고점 찍고 하단을 내려오는 이런 국면에서 지금 나온 겁니다. 보면은 상승하는 과정에서의 3음봉은 일시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 캔들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캔들의 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짧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추세선을 앞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나오는 3음봉, 흑삼병이라든지 음봉 연속에서 2음봉 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캔들의 몸통이 상당히 짧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하락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경우에서는 상당히 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날 여러분들이 어떤 패턴을 보이냐. 보통 이제 3음봉 나오고 다시 이제 양봉을 잡아주면서 반등 나오는 이런 패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어떤 특정 종목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 종목들을 이동평균선을 싹 빼버리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빼버리시고 보시면서 3음봉 내지는 음봉 5개, 뭐 7개, 9개 연속해서 나왔을 때 과연 주가의 패턴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여기에서 보시면 3음봉이 하나, 둘, 3개 나오고 난 뒤 양봉이 나오면서 반격을 시도하는 이런 패턴들, 여기에서도 하나, 둘, 3개 나오고 반격을 시도하는 이런 패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제가 3음봉을 말씀드린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 음봉 3개가 나왔으니까 다음에 무조건 100% 반등이 나올 거야, 이런 게 아니고요. 음봉이 3개가 연속해서 나왔으니까 특별하게 이제 그 구간에서 악재가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내가 준비를 해보자,
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음연의 패턴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연속해서 5개 음봉이 나올 수도 있고, 안 그러면 4개 나오는데 오음연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중간에 양봉이 하나 섞여 있죠. 예, 요것도 이제 같이 오음연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봉이 5개가 나왔다라는 것, 3개가 나왔다라는 것은 주가가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그 다음에 매수를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시도를 가지고 이동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여기에서 이 구간에서 뭐 이동평균선이 지지가 됐다라든지, 예, 그렇지 않으면 직전 저점이라든지, 예, 저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표값이 이렇게 바닥권에 있다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음봉이 5개에서 나오면 아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3음년 다음에 천지인 다음에 이제 보편성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5개가 나오고 난 이후에는 반등의 어떤 흐름들, 형태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 한번 또 보겠습니다. 7음년입니다. 보통 이제 3음봉, 3음봉, 그 다음에 3음년, 5음년 이렇게 나오고 7음년, 9음년으로 가면은 상당히 이제 하락이 좀 깊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락이 깊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위에 이제 반등 또한 세게 나와줘야 돼요.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은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SK 하이닉스가 되겠는데, SK 하이닉스가 작년도에 보시면 이제 그게 2021년도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 모건 스탠리 쪽에서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난 뒤 그때부터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급락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상당히 이제 어떤 강력한 매도에 대한 어떤 리포트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음봉이 7개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있었던 분들은 거의 뭐 죽을 맛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음봉이 7개가 나오고 난 뒤부터 이제 반등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7개, 5개, 3개 여기서 나오면 거기서 어떤 신호가 잡히는지 보세요. 그 다음 나오는 캔들들이 어떤 것들이 형성되는지 보고, 그 형성이 됐다, 저점이 잡혔다라는 신호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나왔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매수 접근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도 7개가 연속해서 나오고 난 이후에 양봉이 나오면서 미흡하지만 기술적 반등을 시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7음년 패턴에서 여기가 고점이죠. 고점이고 여기가 저점이었습니다. 저점인데 대반등이 나오려고 하면은 적어도 하락폭의 절반 이상은 회복을 해줘야 그 다음에 의미 있는 반등 흐름이 나옵니다. 이게 절반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다시 무너졌다가 올라갑니다. 한 번 더 저점을 하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빠졌는데 요 급하게 빠진 폭이 여기가 절반입니다. 2분의 1이 2분의 1 정도는 올라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눌리고 다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빠진 게 이것도 못 오고 여기서 나왔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다 다시 빠져버립니다. 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그렇죠. 지금 한 38% 정도까지 반등 나왔다. 다시 여기에서 저점을 한 번 더 잡아주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들은 자, 7음년이 나오면은 매수 준비를 하되 준비하고 있다가 매수 신호가 나오면은 매수 접근하되 그 이후에 이제 반등의 폭을 보고 절반 이상 올라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시 추가 조정을 대비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정확하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음염입니다. 강력한 어떤 하락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KMW 5G 장비 쪽의 종목들입니다. 이게 2021년도 1, 2월 달이 되겠습니다. 이 5G 관련한 종목군들은 상당히 이제 강세를 보였다가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반영이 되면서 그때부터 쭉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9음년이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에서 9개가 연속해서 양봉이 나옵니다. 여기서 반등 시도를 하다가 무산이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가 나오고 난 뒤에 반등 시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구업년이 나오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대반등을 노리는 신호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신호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매수권에서 들어가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장을 한번 보면은 아까 이제 7업년에서 50% 이상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죠. 그다음 9업년은 더 강한 하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을 제가 여기 설명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주가가 빠졌어요. 빠지고 난 뒤 되돌림 62%짜리까지 온전하게 와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오다가 한 50% 정도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으로 하락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아까 7업년에는 50% 정도, 9업년에는 62% 정도를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회복을 못하니까 추가적으로 조정 흐름이 나온다. 그래 아까 이제 7업년하고 9업년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7업년, 9업년에서 나오면은 매도 신호를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다시 되돌림 폭을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돌림 폭이 아까는 50%, 요거는 62%까지 회복하지 못하면은 대체적으로 실전에서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높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참고해 가시면은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바닥에 대한 어떤 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21년도 하이닉스가 8월 달부터 빠지는 구간에서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하이닉스 사례를 보시면은 이번 그 음봉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8월 달에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도 상당히 많이 빠졌었고 그 빠지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음봉 연속해서 나왔었고 그 다음에 1, 2, 3차의 하락이 나오고 난 이후에 대바닥을 형성하고 나서 반격을 시도를 했었거든요. 여기 하이닉스 사례를 보면은 2021년도 3, 4월경에 고점,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쌍봉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넥라인을 깨면서 1차적인 하락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반등이 미흡하니까 다시 또 2차적인 하락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다시 마지막 3차 하락이 나오고 난 이후에 대반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여러분들한테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요. 아까 제가 3의 숫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올라갈 때 1차, 2차, 3차의 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 내려올 때도 1차, 2차, 3차 파동이 나오고 난 뒤에 대체적으로 바닥을 잡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이닉스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쌍봉의 형성이 나왔고 그 다음에 빠지는 과정에서 저점 잡을 때 서리연봉 3업년이 나왔죠. 3업년이 나오면서 반등이 또 미흡하니까 다시 1차 하락, 2차 하락이 나옵니다. 2차 하락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5업년 나오고 7업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하락이 좀 가파르게 나오고 여러 가지 어떤 이슈나 이런 내용들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7업년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50% 이상 극복하지 못하면 다시 빠져버리는 3차. 마지막 9업년이 나오면서 저점을 찍고 반등 흐름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급하게 빠질 때 여러분들이 추세가 완전히 꺾어진 시점에서 서리연봉을 3업년을 공략을 하실 때 반등폭이 미흡하면 추가적인 하락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5, 7, 9업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등 신호 보고 반등해서 매수를 하시되 반등이 미흡하면은 추가적인 하락. 그러니까 1차, 2차, 3차 파동이 나왔으면은 그때 저점권에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보시면은 대부분 종목들이 또 좋은 결과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단 기업의 펀더멘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상이 없어야 된다는. 만약 기업의 펀더멘탈이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3, 5, 7, 9 업년이 나와서 이후에 또 뭐 이 하이닉스처럼 간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예, 기업의 펀더멘탈이 이상이 없을 때 예,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아까 이제 하이닉스 사례에서 보면 1차 파동이 나왔을 때 3업년 나왔고 반등 나왔고 그다음에 5업년, 7업년, 그다음에 9업년 예, 이런 패턴들이 예,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은 잔파동이 나왔을 때 보통 보면은 3업년 나오고 반등 나오고 3업년 나오고 반등 나오고 3업년 나오고 반등 나오고 통상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이닉스 차트를 2021년도 4, 5, 6, 7 달 흐름 한번 이동평균선을 싹 치우시고 한번 보세요. 예, 보시고 보통 연속해서 음봉이 3개에서 5개 나오면 예, 3개에서 5개 나오면 짧은 잔파동은 반등이 나옵니다. 크게 빠지는 거는 이제 7업년, 9업년 정도 빠지죠. 그러면 제법 반등이 나오지만 반등이 미흡하면 다시 빠진다. 만약 이게 하이닉스가 9업년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미흡해서 다시 빠지다라고 하면 아마 상당히 조정폭이 길어졌을 수도 있다. 저는 또 그렇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볼린저 밴드를 접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웬 정규 분포 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정규 분포 표를 활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어떤 흐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볼린저 밴드를 그리면 요런 밴드 상단이 있고 하단이 있고 그다음 여기 중심선이 있죠, 이게. 예, 중심선이 있습니다. 여기가 상단, 여기가 하단. 이걸 정규분표를 활용한다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값이 나와 있습니다. 값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1, 2, 3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성수의 개념으로 예,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볼린저 밴드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성수 그러니까 그 지표 값을 넣는 게 있죠. 그 지표 값에 보면은 성수 2, 성수 1.5, 성수 1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요 1의 값은 뭐냐면은 주가가 예, 기간값을 여기에 20일을 뒀죠. 기간값을 20일 줬는데 여기가 중심선이 이제 그 20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간값 20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성수 1을 뒀다라는 거는 요 볼린저 밴드를 요렇게 상하로 벗어날 확률이 그러니까 안에 있을 확률이 68.2%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일 안에서. 반면에 여기 성수 1을 뒀다라는 거는 95.4%라고 보시면 돼요. 20일 안에서 성수 1을 뒀다라는 거는 주가가 볼린저 밴드 상하 밴드를 약 95.4%의 확률로 해서 안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벗어나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주 이례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벗어났다라는 거는 거의 20일간에서 뭐 확률상으로 보면은 뭐 5% 이하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거의 단기적으로 이례적인 예상 고점이 나왔다. 여기에서 이제 성수 3을 뒀다라는 거는 99.7%예요. 거의 안에 다 있다. 저는 이제 여기에서 2.7의 값을 줬는데 한 99%, 98% 정도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수 값을 조절을 해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 안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는 값을 잡으면 낙폭 가대를 잡을 수 있죠. 아까 이제 투매 연봉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성수 1의 값을 주면은 보통 이 안에 있을 것이고 성수 2.7이나 성수 3을 좀 줬으면 상당히 이게 과했을 때 나타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와 이거는 볼린저 밴드 성수 2.7을 줬는데 거기에 근접했다 내지는 벗어났다라는 거는 거의 과이격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볼린저 밴드를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연속 음연 패턴 보완해서 볼린저 밴드 1, 2가 있습니다. 그 1은 뭐냐면은 거래성수 2, 2는 뭐냐면은 거래성수 2.7. 이게 볼린저 밴드 상하 밴드 2의 값과 2.7의 값을 같이 넣어놓은 거예요. 통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볼린저 밴드 2의 값 안에 이 굵게 파랗고 굵은 게 있습니다. 굵게 되어 있는 게 2의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2.7의 값은 바깥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음연이 나왔을 때, 5음연이 나왔을 때, 7음연이 나왔을 때 보면 볼린저 밴드 바깥 2.7의 값까지 벗어나는 때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과익이다. 지금 여기 9음연이 나왔을 때도 보면 2의 값을 약간 벗어나면서 2.7의 값을 여기에서 보면은 딱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확률상으로 보면은 20일간에서 벗어났던 확률은 거의 99%를 보면은 벗어났다라는 것은 20일 중에서 한 번 하루 있을까 말까, 20일 중에서 뭐 1%의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정도로 많이 벗어났다. 우선적으로 이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이격도를 먼저 추정을 한번 보완을 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3음연, 5음연, 7음연, 9음연이 나왔을 때 이 캔들만 가지고 보는 데는 뭔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 값을 넣어가지고 7음연의 값에도 이제 같이 벗어나 있죠. 그죠? 예, 벗어나 있고 5음연에는 붙어가지고 있고 지금 여기 3음연의 값이 나왔을 때도 여기에서 보면은 붙어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단에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가의 상태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볼린저 밴드 1과 2 그리고 STC는 뭐냐면 스토캐스틱입니다. 지표를 하나 더 넣는 겁니다. 넣어가지고 이제 보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3음연 아까 똑같은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보조 지표만 들어갔어요. 보시면은 여기에서 볼린저 밴드에서 바깥에 벗어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벗어나 있죠. 그죠? 볼린저 밴드 1, 2의 값을 다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격이 과하게 지금 돼 있다. 9음연의 값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세로선을 해서 스토캐스틱의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은 참고로 앞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5, 5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여기에 저점권이죠. 그죠? 여기 저점권이고 여기 지금 보면 7음연이 나왔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음연이 나왔을 때, 5음연이 나왔을 때고, 요 3음연이 나왔을 때입니다. 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아까 말씀드린 음봉 연속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1, 2의 값에서, 1값을 벗어나고 2값 언저리까지 내지는 일부는 벗어나는 흐름들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지표에서 거의 다 바닥권에 위치를 해 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도 이런 내용들을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반등 캔들을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해서 하셔도 되고 여기에서 이제 하락 과정을 적고 반등으로 전환이 될 때 캔들에서 반등 신호 세 가지만 너무 복잡하게 하는 걸 기억하시면 안 돼요. 단봉 캔들에서 상승 삿바형, 그 다음에 망책 양봉, 뭐 요 정도, 두 개 정도 보시면 될 거고, 두 개 복합 캔들에서는 상승 장악형, 세 개의 복합입니다. 복합이 아니고 복합입니다. 복합 캔들에서 샛별형, 요 세 가지 패턴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좀 더 이제 바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죠. 아까 말씀 제일 첫 번째가 캔들 3음연, 5음연, 7음연, 9음연. 자, 요거 가지고 한번 이거 신호를 한번 잡아보자. 그 다음에 그것 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러면 볼린저 밴드 1, 2를 집어넣어 가지고 한번 봅니다.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보조지표, 뭐 스토캐스틱, 변동성을 잘 나타내는 게 스토캐스틱. 추세를 나타내는 거는 조금 힘들어요. 저점을 잡는데. 변동성 지표, 변동지표라는 게 이렇게 나가는 요 지표를 넣어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이제, 마지막 이제 스캐닝을 하는 거는 여기에서 캔들 신호가 어떻게 나오는지, 요걸 또 넣어보는 겁니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단봉 캔들, 상승 삿바형, 망책 양봉입니다. 이게 이제 상승 삿바형. 이게 망치 양봉, 망치처럼 생겨 있죠. 예.
이게 두 개가 이제 대표적인,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도지, 십자 도지. 도지도 뭐 짧고 장족형이고 뭐 길게 이런 것도 있는데 요것보다는 그냥 강력하게 신호가 나오는 게 좋아서 요 두 개를 여러분한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망청양봉 밀렸다가 아래꼬리를 단행태, 그 다음 상승사파형은 여기가 시가니까 시가부터 그냥 쭉 밀어 올려. 밀어 올려주는 패턴. 요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러면은, 요게 어떤 걸 나타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조금 이제, 얘는 좀 제가 강한 걸 들고 그랬나요? 아무튼 여기 음봉 3개가 나왔습니다. 음봉 3개가 나오고, 여기에 약간 완전 상승사파형이라기보다는 요게 상승사파형인데, 여기 그림에서 보면 요런 게 하나 나왔습니다. 몸통 길고 자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냥 상승사파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캔들이 나오면서 앞선 음봉의 캔들을 덮어버리면서 갑니다. 그러면 이게 강력한 반전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왜 이게 음봉이 이렇게 나오냐면 여기 정원화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를 들 때 요 정도까지만 탁 잘라냈으면 이게 확 표가 났을 건데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그래서 완전히 요게 앞선 음봉을 장악을 하는 캔들이 나왔을 때 이때는 이제 강하게 상승적으로 간다라고 보시고 신호가 나왔으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동참을 하면은 크게 손해볼 일 없고 오히려 수익 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하락사파형에서 상승사파형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음봉이 이게 하락사파형으로 보시면 되고 반대로 상승사파형 양봉이 나왔죠. 강력한 음봉을 강력한 양봉으로 덮어 감싸버립니다. 물론 이제 이게 삼성전자를 예를 드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올라갑니다. 미흡하지만은 올라가는 신호. 그러니까 반전의 신호다. 반전의 신호다. 투면봉 이후에 반등 양봉이 나왔다. 양봉은 이제 매수의 신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복합 캔들, 이게 상승 장악형. 자, 여러분들이 보면 이 두 개의 캔들을 한번 하나의 캔들로 표현해 보세요라고 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 캔들이 나타나면은 요 캔들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시가죠, 그죠? 시가, 고가. 캔들은 시가, 고가, 저가, 종가를 나타냅니다. 시가, 여기가 저가죠. 저가, 여기가 종가죠. 그 여기가 저가죠. 여기가 시가죠, 시가. 시가고 여기가 고가고 여기가 종가죠. 시가, 저가. 요 캔들을 이렇게 보면은 요런 캔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 캔들이 바닥권에 나왔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윗꼬리가 달렸지만 망청 양봉으로 봐야 되겠죠. 강력한 어떤 상승 신호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현대차 상승 장악기 이게 매달 때 2021년도 4, 5월 달이네요. 요 두 개 캔들을 보시면 음봉을 그 다음 나오는 양봉이 덮어버렸죠. 덮어버려 여기 시가니까 요 캔들은 요렇게 되겠네요, 그죠? 뭐 위에 달려 있겠지만 요런 캔들 요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간의 하락을 젓고 그대로 양봉으로 만들어가 버리는 요런 모습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락을 젓고 요런 캔들이 나오면은 음봉을 덮어버리는 양봉. 그러니까 뭐 좀 확률상으로 높다라고 하면은 서리음봉, 3음년, 5음년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요런 캔들이 나오면은 그때는 이제 매수해야 되겠구나. 내지는 또 매수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개의 복각 캔들, 샛별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요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여기에서 저가는 뭐 캔들이 양봉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음봉 도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단 형태만, 요런 형태만 가셔주면 돼요.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아까도 제가 이제 두 개의 캔들을 설명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여기에서 시가가 형성되고 그 다음날 주가가 도지가 나오면서 양봉이 나왔죠. 그 다음날 세 번째 캔들에서 양봉이 강하게 나오면서 위쪽으로 끌어서 올라갔죠. 그러면 자, 시가는 그림이 여기서 되죠. 시가 그림이니까 여기 시가죠. 그죠? 시가가 되고 저가는 어떻게 됩니까? 요 꼬리 돌린 도지대가 저가죠. 요 저가가 여기가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캔들에 양봉이 나면서 쭉 끌어올리면서 종가는 여기가 되죠. 종가 여기 되고 그다음에 요 고가 그림이 지금 여기가 안 됐네. 예, 요런 캔들이 하나 더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럼 고가가 요렇게 예, 되는 겁니다. 요 캔들이 그러니까 아까 두 번째도 그렇고 두 개의 복각 캔들이 나왔을 때도 그렇고 세 개의 복각 캔들을 세 개를 그림을 그려보면은 요런 캔들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이게 나왔다라는 거는 망청 양봉 뭐 요런 캔들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요 신호는 예, 올라가는 신호구나. 예, 가는 신호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해서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아까 이제 구업년이 나왔을 때입니다. 구업년이. 자, 구업년이 나오면서 주가가 쭉 빠졌어요. 마지막 음봉 나왔고 그다음에 양봉 도지 비슷한 거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예, 단봉 양봉이 나왔습니다. 양봉이 나오고 난 이후에 여기가 되겠습니다. 양봉이 나오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갭으로 뜨면서 눌리고 그대로 쭉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승의 신호다라고 보시면 반등의 신호다. 강력한 반등의 신호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3업년, 5업년, 7업년, 9업년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런 캔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강력한 반등의 신호다. 반전의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예, 되겠는데요. 요거를 확대를 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첫 번째 캔들,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가 첫 번째, 두 번째의 캔들을 장악을 하면서 위쪽으로 올라왔죠. 그러니까 꼬리가 쉽게 말해서 이렇게 달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 세 개를 하나로 표현을 하면은 예, 이런 캔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위에 이제 갭 뜨면서 눌렸다가 다시 뜨고 올라가는 예, 이런 패턴들이 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런 이제 흐름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망청 양봉 내지는 상승 삿바형 예,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KEC 같은 경우는 한번 보이죠. KEC 같은 경우는 이동근 성부지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려가지고 상당히 수익이 좋게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하락을 시작을 합니다. 하락을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1, 2, 3, 4, 5, 6, 7, 8, 9, 9개의 음봉이 나왔습니다. 물론 중간에 5하고 7은 양봉이 섞여져 있어요. 양봉이 섞여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속해서 음봉이 계속 나오면 그 양봉을 음봉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설명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음봉 2개,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표현해서 보시면은 예, 요 정도 되겠네요. 예,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요런 캔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조금 몸통이 조금 더 길고, 예,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예, 장대 양봉 눌리고 장대 양봉 이렇게 되니까 한 20, 30% 정도 올라간 걸로 표현이 되는데, 예, 그리고 이 지표 값들이 이렇게 보면 예, 저점거래 위치를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캔들이 나오면 거의 이제 반전 신호다, 저점 신호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침 또 거래량도 줄면서 거래량 늘어가면서 위쪽으로 잡아당기는. 예,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신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예,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분봉, 일봉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이제 정리를 한번 더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자, 캔들을 가지고 예, 3, 5, 7, 9. 나왔을 때 신호를 한번 잡아보고. 두 번째, 이 캔들을 가지고 잘 모르겠다. 지표를 넣는다 그랬죠? 볼린저 밴드. 스토캐스틱 지표를 한번 넣어가지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표를 가지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캔들 3579가 아니고 반등 캔들의 모습이죠. 그죠? 반등 캔들의 모습을 가지고 저점을 한 번 더 잡아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분봉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분봉을 확인할 때 여러분들이 30분봉이라든지 뭐 60분봉을 활용할 수도 있고, 되도록이면 여기에서 이제 분봉을 잡는 거는 뭐 5분봉, 2분봉 이런 것들 짧은 단기 분봉들은 안 돼요. 적어도 한 30분봉이나 60분봉 정도를 보면서 저점을 확인하면서 분봉에서 최종 매수 시점을 잡는다. 여기에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예, 매수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매수 시점을 잡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분할 매수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언급을 드리진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분할 매수. 예, 분할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이 뭐 1, 2, 3, 4를 해서 1, 2, 3, 4 피라미드 기법을 하실 수도 있고, 내지는 또 3분할 매수 기법을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방법들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확률을 높여 나가야 됩니다. 캔들 3579만 가지고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해요. 예, 부족하고, 그 다음에 보조 지표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반등 캔들에 대한 내용들을 넣고 분봉을 넣으면은 거의 제가 확률상으로 보면은 거의 뭐 8, 90% 정도는 저점을 잡아내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질에서 하다 보면은 급한 마음에 그냥 지르고 보자,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 순차적으로 요 내용들을 확인해서 가시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다. 앞에 이제 그 투명 음봉을 공략한다라든지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가 올라갈 때는 너나 뭐 할 것 없이 뭐 기분 좋게 같이 매수 동참을 할 수 있지만, 주가가 역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저점에서 잡아낸다라는 거는 정말 선수가 아니고, 그 다음에 기관이 아니고 외국인이 아니면 거의 어려운 거예요. 예, 개인들은 상당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앞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셔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삼성전자는 하락삽바형, 상승삽바형, 요게 이제 연달아 나왔을 때입니다. 자, 위에 보니까 음봉이 연속해서 나왔고 볼린저 밴드 바깥을 벗어나 있죠. 예, 벗어나 있으니까 낙폭 과대에 대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이제 해석이 됐었죠. 그 다음에 지표값들을 보니까 여기 지금 지표값을 제가 조합을 넣었습니다. 몇 개가 섞였나 이게? 예, 그 스토캐스틱, MACD, MFI 막 이렇게 막 섞인 것 같아요. 오실레이터까지 이렇게 막 들어가지고 있는데, 예, 지표가 지금 저점권에 있죠. 그러니까 일봉으로 봤을 때는 저점권에 위치를 하고 있다. 예, 저점에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0분봉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분봉에서 보시면은 이게 여기에서도 지표값이 저점에 되어 있고 저점에 되어 있습니다. 예, 저점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제 저점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복각 캔들, 화일약품이 되겠습니다. 잠시 화일약품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를 신청하시면은 앞에도 제가 언급드렸습니다만 다음 주 유망 종목을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샵 8338 이쪽으로 여러분들 해주시면서 이동근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은 앞에 말씀드린 종목, 그 다음에 강의 자료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1강부터 해서 계속 강의하고 있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자세하게 또 자택에서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공부를 또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화일약품을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일봉입니다. 일봉에서 연속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9개 연속해서 거의 나왔습니다. 예, 나오고 난 뒤에 하락 삽파형, 상승 삽파형, 막 장대 음봉, 장대 양봉이 막 번갈아 나옵니다. 예,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이 번갈아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표값은 어때요? 예, 지표값은 저점권에 위치해 있죠. 이 볼린저 밴드 바깥으로 벗어나고 장대 음봉이 나왔으니까 어떻습니까? 뭐 난리 났죠. 이제 뭐 급락이 나왔으니까 투매가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지표값을 보니까 이제 저점권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진정하게 좀 다스리시고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반격의 신호가 됐구나. 자, 그러면은 분봉에서 한번 봅니다. 분봉에서 보시면은 분봉에서도 보면 스토캐스틱하고 MACD가 빠져가지고 현재 이 시점에 여기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점권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자고 운면할 필요 없습니다. 예, 매수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매수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분할 매수. 예, 분할 매수. 예, 그렇게 해서 들어가시면은 크게 실수할 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복합 캔들, 이런 내용들을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개의 복합 캔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음봉이 하나 계속해서 연속해서 나왔죠. 여기에 보시면은 캔들이 음봉 나오고 양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양봉이 나오면서 샛별형의 모습들이 나오면서 지표값은 저점권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반등의 신호가 분봉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 되겠죠. 분봉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먼저 저점이 나왔고 저점이 형성되어 있고 일봉과 분봉에서 연속해서 저점이 나왔다라는 것은 즉 매수 들어가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쭉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인데 이런 이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잡아내셔가지고 실전에서 활용하시면은 아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세 개의 복합 캔들 토니모리. 토니모리도 요즘 상당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음봉 세 개가 나왔고, 음봉, 그 다음에 도지 양봉, 양봉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급등이 나오죠. 즉, 빠졌다가 저점 신호를 잡아주는 모습들이 나왔고, 캔들에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약간 이 부분은 조금 에러가 있어요. 아까 다른 섹터들하고 이렇게 보면 보조 지표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스토캐스틱은 이미 앞선 저점에서 먼저 나왔었고 약간 이 부분은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케이스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먼저 저점이 나왔다고 보시는 분봉에서도 그렇죠. 분봉에서는 여기에서 신호가 되겠습니다만 앞선 여기에서 저점이 먼저 나왔죠. 그러니까 저점이 여기에서 먼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봉에서 봤을 때 분봉에서 저점을 잡아주고 있고 일봉 캔들에서 샛별형의 모습이 나왔을 때는 분할 매수 들어가면은 크게 물릴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세 개의 복합 캔들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매 음봉 공략에는 여러분들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음봉, 그 다음에 그 보조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들, 반등 캔들을 활용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분봉을 조합해서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락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인지 기업에 대한 영향인지 이거는 철저히 분석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기업에 대한 악재가 지속적인 회복 불가능한 어떤 재료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공략하시면 안 돼요. 다분히 어떤 시장에 영향이 조금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뭐 하셔도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봉 확인하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보조지표로 저점을 보완하고 분봉으로 최종 진입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매수는 분할 매수 여기 있습니다만 분할 매수로
하시고 반등폭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업년 이상 급락이 나왔을 때는 적어도 50% 이상 반등이 나와줘야 되고 반등이 미흡하면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구업년 정도 나왔을 때는 62% 정도의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반등이 미흡하면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수익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짧게 잡고 트레이딩 하는 게 좋다라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앞에 말씀드린 강의 자료 신청 여러분들 꼭 많이들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자료들 많이 있으니까요. 그 자료들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